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어쨌든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현지 최순실의 법인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K재단, 미르재단이 막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 무렵에 수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7건은 그중 그러니까 2015년 9월쯤에 작성한 수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제 와서 확인됐는지 이것도 일단 궁금하고 그건 뭐 검찰서에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어쨌든 뇌물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토론하겠지만 여기서 이상화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쨌든 안종범 씨의 이 수첩, 새로 발견된 수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 변호사님, 이 추가로 입수된 7건의 안전수석의 수첩, 검찰이 어떤 자기 능력으로 이 입수를 하게 된 겁니까? 어떤 경위로 지금 입수가 되는 겁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총 56건이었죠. 근데 이제 시간대별로 쭉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날짜가 비는 겁니다. 중간에. 이 날짜가 비니까 그리고 그 날짜가 빈 게 조금 전에 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뇌물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날짜가 비는 거예요. 2015년 9월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이 독일의 최순실 현지 법인에 81만 유로를 보냈던 시점이에요. 그래요? 그 시점에 딱 날짜가 비니까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이었죠. 이미 제출 36건을 했던 그 보좌관을 다시 추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더 있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7건이 더 나온 거고요. 그 나온 7건을 보다 보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와 정반대의 내용들, 반대의 사실들이 이것도 역시 또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 보니까 그 수첩 7건을 꼼꼼히 검찰에 들여다보니까 이 눈에 익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상화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KB 그 하나은행,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그리고 최순실의 독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자금 관리를 한 뭐 금고직이란 말도 있잖아요. 알려지기도 했던 바로 그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 메모가 전달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삼성이 비덱코리아, 비덱 쪽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나왔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모 보좌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검찰의 추궁에 의해서 결국은 공개를 하게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는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2015년 7월 달에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모직의 그 합병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그거를 해준 대가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제 MBN 단독 내용을 보면요. 최영일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에게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이 메모지를 건네줬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즉 최순실 씨가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저는 스모킹 건 중에서도 핵심적인 뇌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바로 이 일개 이 해외 지점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네요. 누군가에게 받았겠죠. 그 누군가는 최순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자, 최순실이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 박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자, 이 연락처로 전화해서 계좌와 돈을 움직이시오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안종범 수석이 이 메모를 받은 다음 날 9월 14일입니다. 이때부터 삼성에 지금 78억 9천만 원, 한화로는 이 규모인데요. 이 중에 첫 10억 원대의 돈이 꽂힙니다.
하나은행으로.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금고지기인 이 이상화 지점장이 네. 이 개설한 계좌겠죠. 네. 여기로 삼성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허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여 동안 돈이 줄줄줄 들어와서 네. 지금 뇌물 중에 뇌물로 이 포착돼 있는 78억 9천만 원의 아하. 송금이 여기로 이루어져요. 아. 그럼 이 계좌와 이 계좌를 담당할 지점, 네. 그 지점장까지 지정해 준 것이 박 전 대통령이다. 아하. 지금까지의 진술은 나는 몰랐다. 네. 자, 독일로 삼성에서 뭐 이 저 승마 지원금이 간 것도 추후에 알았다. 네. 근데 이 말이 지금 번복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핵심 증거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추궁에서는 아하. 무엇이라 답할까? 나도 모르는데 그냥 아. 메모가 와서 줬다 끝?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어떻게 없어 보인다. 대답할까요? 네. 그런데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였는지도 조금 의문이 가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최순실 씨 금고지기면 최순실 씨가 오히려 번호하고 계좌번호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야 맞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 거꾸로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다가 이 사실은 그럼 뇌물의 주체가 누군지, 그러니까 주범이 누군지도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뭐 최순실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뭐냐면 네. 최순실이가 다 모의해서 했고 자기는 그냥 부탁을 그냥 들어줬을 뿐이다. 그것도 뭐 국가 차원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창구까지 그 뇌물을 받는 창구까지 지정을 해서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이걸 최순실 씨한테 알려준 거라면 네. 이건 최순실 씨가 오히려 종범이 되고 그러니까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네네. 상식적으로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럴까요? 겁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줬으니까 안종범 전석이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상화라는 이름이 없어도 최순실 씨는 충분히 그전에도 이상화 씨를 알았을 테고 또 삼성도 합법적으로 계좌를 독일에 만들었으면 그냥 붙이면 됩니다. 오히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붙이는 게 맞는데 아하.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화 씨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과거에 경제수석을 했고 지금은 왕석이라고 불리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전화를 했다? 왜 했을까요? 이게 합법적이고 아무도 관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굳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 지점장 이름까지 불러줄 이유는 없다. 예, 네. 그렇다면 삼성이나 최순실 씨가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자 왕수석이 통화 한번 넣어주시면 아하. 자 이상화 지점장이 뭔가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제가 봐도 계좌를 만드는데 굳이 이상화 지점장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런던에 1년 살아봤지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아하, 문제는 네네. 뭐냐면 외환관리법이 일정 액수 이상이 될 때는 은행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저런 거로 해서 지금 의심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네. 아마도 합법적으로 풀 수 없는 뭔가를 왕수석이 전화를 해서 풀어준 거 아닌가. 아하. 그럼 뭐 함직 추론이죠. 물론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겠으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불러주는 거지. 네. 안 그러면요. 최순실은 이미 그전부터 이상화 씨하고 친합니다. 왜? 이상화 씨가 최순실 씨 청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는 뭐 글로벌 본부장인가요? 그렇죠. 두세 등급 뭐 승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아마도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부탁한 것 같은데 아하. 그렇다면 이 메모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범죄 의혹을 낳는 단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뭐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개인별로 송금을 하면 이 금액을 함부로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승마 뭐 지원 프로젝트 차원에서 삼성에서 보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소비를 다 했죠. 뭐 비덱 호텔도 이 돈으로 산 거고 그 이외에 말도 이걸로 산 거고. 네네.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보낸 돈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K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이 수첩안에 이 이름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근데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 돈을 보내는 과정 자체가 사실 합법적으로 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수첩이 아까도 뭐 거의 키이고 핵심이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 나가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냥 묵묵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우주의 기가 모여서 갑자기 이상화란 이름이 딱 떠올라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영일 평론가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날짜도 딱 맞아요. 보통 네. 날짜의 거리가 좀 있으면
이건 다른 사안이다라고 둘러댈 수 있는데 아하. 하필 이 이름, 이 연락처를 안종범 수석에게 딱 이야기한 다음 날부터 후다다닥 삼성에서부터 10억씩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거는 네. 너무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네. 답변에 치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다른 경우의 수가 있겠는가? 없어 보인다. 아하. 그럼 이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순실 연락,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안종범 수석, 이상화 지점장, 삼성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 돈이 간다. 이게 다 연결 뚜루룩 돼 있는 거고요. 연결고리는 풀리네요, 네, 이제. 문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하. 저는 참 안종범 수석이요. 정말 기록의 대가, 기록의 왕이라고 불러줘야 될 것 같은 게 네. 조선왕조실록처럼 날짜별로 기록을 하다 보니 네. 해필이면 이 2015년 9월에 왜 수첩이 비지? 이 아하. 검찰이 이건 궁금하지 않을 수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이가 쭉 가다 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56건의 수첩을 네. 다 한 명의 보좌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나눠서 네. 압박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제출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비는 것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지다 보니까 아하. 결국 마지막에 튀어나왔는데 아. 여기서 모든 악의가 다 맞아 들어가게 그러네요. 됐다. 퍼즐의 마지막 그러시죠, 네네. 하나 부연 설명하면 저는 이상화라는 존재가 참 중요한 존재일 수가 있는 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13일 날 전화번호를 불러줍니다. 네. 14일 날 바로 다음 날 10억 원 정도가 이제 바로 독일로 송금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화 씨는 상당히 업무 처리를 잘한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상황을 보면 네. 이상화 씨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 독일에 있던 사람을 미얀마 대사로 추천하는데 실제로 됩니다. 유재경 그렇다면 대사죠. 자, 이상화 씨가 최순실 씨의 동거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뭔가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두 단계, 세 단계 승진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뇌물수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해주고 자기도 뭔가 받기 시작하잖아요. 대가성. 아하. 대가성? 아하. 그렇다면 이것도 이상화 씨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상화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주체는 안 되고요. 만약에 돈을 추가로 받은 게 있다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받은 건 이제 배임수재죄 정도가 네. 될 텐데. 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직접 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좀 부당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조금 그러시죠. 더 나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딱 이상화 그 당시 지점장 그 전화번호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 네. 그것만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9월 달이라고 하는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뇌물이 집중적으로 오고 간 네. 시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삼성 관계자 이름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업무 수첩에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일부만 지금 공개돼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좀 해보고요. 네. 이게 전모가 드러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그 결정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혐의 입증이 좀 가장 힘든 부분이 뇌물죄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완벽하게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이게 하나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러시죠, 네. 지금 재판을 보시면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제일 크죠. 18개 혐의 중에 최순실 사건이 병합돼 있죠. 여기 별도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인데 그러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 이상화 전화번호를 받고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두 통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하나는 이상화에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자, 자금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오. 또 하나는 삼성에 연락을 했으니까 돈이 다음날 꽂힌 그러겠네요. 거잖아요. 아하. 이걸 뭐 최순실이 했겠습니까? 이상화 지점장이 자 지금 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삼성에서 돈을 송금하셔야 됩니다 했겠습니까? 아하.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을 대행해서 삼성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큰데 네. 바로 이 시기에 삼성에 연락했을 때 이때는 지금 재단이 설립되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기업 간의 관계로 이제 이 변형을 해놨죠. 계약서를 쓰면서 뭐 컨설팅 계약 등. 네네. 그런데 이 삼성 누구에게 안종범 수석이 연락을 어느 시점에 했느냐? 그럼 10억을 왜 삼성은 그때 이 송금을 했느냐? 네. 이게 이 확인되게 되면 지금 삼성이 걸려 있는 뇌물 혐의. 삼성은 지금 강요받았다이긴 한데 네. 이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증거가 네. 자발적으로 터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상화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KB 그 하나은행, 네.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아하. 그리고 최순실의 독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자금 관리를 한 뭐 금고직이란 말도 있잖아요. 금고직으로 네. 알려지기도 했던 바로 그 인물이고, 아하. 그러니까
이 메모가 전달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네. 삼성이 비덱코리아, 비덱 쪽으로 네. 자금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나왔냐 하는 것은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런 네네. 거죠. 그러니까 김모 보좌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거죠. 아.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제 이 검찰의 추궁에 의해서 결국은 공개를 하게 된 것으로 네. 봐야 된다. 그러면 아하. 그 안에는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능력으로 이 입수를 하게 된 겁니까? 어떤 경위로 지금 입수가 된 이제 겁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총 56건이었죠. 네. 이제 시간대별로 쭉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쉽게 말해서 날짜가 비는 겁니다. 중간에. 아. 이 날짜가 비니까 그리고 그 날짜가 빈 게 조금 전에 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뇌물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날짜가 비는 거예요. 아하. 2015년 9월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이 독일의 최순실 현지법인에 81만 유로를 보냈던 시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 시점에 딱 날짜가 비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이었죠. 이미 제출 36건을 했던 그 보좌관을 다시 추궁을 합니다. 아하. 그럼 나머지 더 있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7건이 더 나온 거고요. 아하. 그 나온 7건을 보다 보니까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와 정반대의 내용들, 네. 반대의 사실들이 이것도 역시 또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아하. 그런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어제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 보니까 그 수첩 7건을 꼼꼼히 검찰에 들여다보니까 이 눈에 익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2015년 7월 달에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모직의 그 합병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니까 그거를 해준 대가로 이제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과정에 아하.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하. 어제 MBN 단독 내용을 보면요. 최영일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에게 이상화란 이름과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이 메모지를 건네줬대요. 네. 그렇다면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즉 최순실 씨가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네. 어쨌든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현지 최순실의 법인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고 아하. 그다음에 K재단, 미르재단이 막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 무렵에 수첩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7건은 그중 그러니까 2015년 9월쯤에 작성한 수첩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제 와서 확인됐는지 이것도 네. 일단 궁금하고 그건 뭐 검찰서에서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어쨌든 뇌물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토론하겠지만 네. 여기서 이상화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쨌든 안종범 씨의 이 수첩, 새로 발견된 수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 변호사님, 이 추가로 입수된 7건의 안전수석의 수첩, 검찰이 어떤 자기 있다, 이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저는 스모킹 건 중에서도 핵심적인 뇌관이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바로 이 일개 이 해외 지점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네요. 누군가에게 받았겠죠. 아하. 그 누군가는 최순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아하. 자, 최순실이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 아하. 박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자, 이 연락처로 전화해서 계좌와 돈을 움직이시오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 자, 안종범 수석이 이 메모를 받은 다음 날 9월 14일입니다. 네. 이때부터 삼성에 지금 78억 9천만 원, 한화로는 이 규모인데요. 아하. 이 중에 첫 10억 원대의 돈이 꽂힙니다. 하나은행으로. 그러니까 아하. 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금고지기인 이 이상화 지점장이 네. 이 개설한 계좌겠죠. 네. 여기로 삼성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여 동안 돈이 줄줄줄 들어와서